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자동사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타동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자동사를 지난 시간에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또 자동사의 중요한 특징들을 보면서 타동사와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타동사에 관한 것들을 지금부터 대략 3시간여 동안 3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다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3시간을 투자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타동사 문제만큼은 더 이상 모르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부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까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알아야 할 부분까지 지금 살짝 큰 그림을 그려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시간에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일반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전체적인 매핑을 했고요. 그리고 2강, 3강에서는 자동사에 관한 부분, 문형에 관한 부분, 형식에 관한 것들을 배웠었어요. 자동사를 우리가 자동사하고 꼭 구분을 해야 한다. 타동사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타가 1, 2형식을 나타내는 게 자동사고 3, 4, 5형식을 나타내는 게 타동사였어요. 자타를 왜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중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1, 2, 3, 4, 5형식 자타동사를 나눴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얘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나오려면 보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 2형식에서 이 뒤에 오는 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수동태가 불가하다. 라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그렇다면 반대로 타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보게 될 특징 중에 하나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하고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한데 자동사에 전치사를 붙이면 타동사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수동태도 쓸 수 있고 뒤에 목적어가 와도 된다. 라는 것.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법상 올바른 것, 올바르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에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옵니다. 자동사는 전치사를 붙여서 타동사로 쓸 수 있다. 그러면 타동사는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될까요? 붙일 수 있겠죠. 타동사에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뜻이 바뀌어서 또 다른 뜻의 타동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another 타라고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의 타동사가 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동사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사실 4형식의 목적어 2개, 5형식의 목적 보어까지 이렇게 형식을 해놓고 본다면 보어에 해당하는 품사는 바로 명사와 형용사였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명사 파트를 보게 될 건데 명사 중에서 목적어로 해당하는 타동사를 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3형식에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4형식과 5형식에 관한 설명도 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 타동사의 부류이기 때문에. 우리 1, 2형식을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동사는 2형식에만 쓰는 게 아니라 1형식에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자동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타동사도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예외의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거는 4형식에만 쓰일 수 있는 4형식 동사를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4형식에만 쓸 수 있는 동사는 다음 시간이 되겠죠. 살펴봐야 할 것이고 3형식에만 쓰는 동사가 그러면 있겠죠. 3형식에 쓰는 동사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3형식 동사 중에서 전치사와 함께
전치사와 함께 묶여서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데 전치사를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 오답을 고르는 문제. 혹은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데 써야 하는데 안 써져 있는 문제. 이런 것들 바로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네, 해당하는 게 총 2가지 포인트로 수업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었던 건데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정리할 때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lie 같은 경우 lie 혹은 lie, 뭐 lay, laying 자동사 그리고 lay, laid, laid 타동사 뭐 rise냐, raise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중학생이라면요. 여기에다 한 2개 정도만 추가해서 공부하면 시험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도 아니고 우리는 일반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해야겠다라는 건 대충 머릿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진짜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요. 삼형식 전문 동사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삼형식에만 쓰이는 동사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얘네는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나 전치사를 갖다 써서 우리를 피곤하게끔 꼭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타동사 한번 봅시다.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자, 자주 출제되는 완전 타동사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지금까지 출제된 애들 다 정리를 해봤더니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뜻은 아마 여러분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해드려야 할까요? 자, 정리를 저쪽에다 제가 한 판을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로 들어가 있는 전치사가 비슷비슷해요. about 있을 거고 to, for, in 정도, 뭐 in이나 into 이런 애들. 자, 요거 정도만 쓰여져 있어서 이걸 전치사별로 묶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다가 쓰면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완전 타동사를 전치사별로 묶어서 한번 제가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뜻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to를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좀 만만하달까? to가 그렇게 여겨지나 봐요. to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with를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about 쓰는 애들 있고 또 in 같은 거 쓰고 for도 쓰고 이렇게 한 5가지 정리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to를 쓰는 애들을 봅시다. 우리가 전치사의 뜻을 다들 알고 있죠. 전치사의 뜻을 한국 사람들 공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알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to라는 전치사는 방향이나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있을 때 쓰는 말. 그래서 대상이 꼭 있어야 되는 단어들, 완전 타동사들을 써놓고 그 뒤에다가 또 to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의 문제냐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아마 이런 거 배운 경험 있으실걸요? 역전 앞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라는 거. 왜 틀렸대요? 역전에 여기 전자는 앞전자라서 앞이라는 뜻이라서 역전 앞이라고 하면 역앞 그래서 중복되니까 안 돼. 역전만 쓰거나 역앞이라고만 써야 돼. 저는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역전앞처럼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가는 전치사들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마 access일 텐데 access는 어디에 접근하다예요. 접근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들 보면 접근하다 approach도 보시면 어디에 접근하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접근하다니까 뒤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이미 있어요. 완전 타동사라서 approach 하면 대상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뒤에 굳이나 to를 쓰는 거야. 그 to를 쓰면 어디에 접근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역전 앞처럼. 그래서 to를 쓰면 안 되는데 굳이나 중복시키는 거예요. 출제자는 이런 거 좋아하겠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낸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또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 꼭 주의해야 되겠죠. 출제자가 되게 좋겠죠.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식의 문제가 될 겁니다. 얘네들이.
저 글씨 크게 안 쓸게요. 좀 쓸 거 많기도 하고 저기 이미 써져 있고 여러분 책도 있으실 테니까. 자, alert 하면 누구누구에게 혹은 무엇을 경고하다요. 경고하다 하면 대상이 반드시 뒤에 있겠죠. 뭘 경고하는지. 대상이 이미 이 단어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을 나타내는 to를 또 쓰면 안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damage. 손해를 입히다 라는 건데 어디에 손해를 입히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차를 박아서 남의 차에 손해를 입혔는지 아니면 뭐 보험사가 손해를 입혔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손해를 입히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뒤에 대상이 필요하다. 또 instruct 지시하다도 누구한테 혹은 무엇을 지시할지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있는 단어인데 to를 또 쓸 필요가 없다. 또 request나 reach 같은 단어 있어요. 또 strike 같은 단어도 있고 얘네들 전부 다 뒤에 대상이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instruct, 뭐뭐를 지시하다 아닙니까? 지시했다. 그럼 뭘 지시했는지 뒤에 말을 해야 되겠죠.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인데 굳이나 to를 또 쓸 필요는 없다. request 마찬가지다. 어디에 요청을 하다. 누구한테 요청을 하다? 아니면 무엇을 요청하다. 완전 타동사니까 뒤에 to 쓸 필요 없다. reach는 우리가 언제 헷갈리냐 하면 reach to하고 reach at이 되게 헷갈리나 봐요. reach to나 reach at 뭐 되게 많이 쓰시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arrive 때문에 그래. arrive는 자동사예요. 어디에 닿았다. 이렇게 닿았다. 그래서 얘를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쓰려면 어디에란 말도 쓰면 안 되지. 원래 자동사니까. 하여튼 자동사니까 어디에 도착하다를 쓰려면 그 어디에 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at. 그런데 reach는 그 자체로 어디에 도착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되는데 전치사를 reach to나 reach at으로 써놔서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고등학생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배웠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전히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 to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나 to를 쓰게 만든다. 하나 더 oppose 같은 동사도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뭐뭐에 반대하다니까 뒤에 대상이 있을 텐데 또 한 번 여기서 to를 쓰면 쓸 필요가 없는 애를 쓰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저는 보니까 어휘 시간에 할 말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일단 3형식 하는 시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를 쓰는 동사를 한번 모아보겠어요. with는요, 동행이잖아요. 동행의 뜻을 갖고 있죠. 그죠? 동행의 뜻을 갖고 있는 거. 지금 제가 하는 말 되게 중요했어요. 동행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혹은 누구와 동행하다. 아니면 뭐뭐를 동반하다. accompany. 또 contradict 모순되다라는 뜻인데 뭐뭐의 모순이라고 하면 뭐가 모순인지 무엇의 모순인지 뒤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또 consult 누구랑 같이 무슨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근데 with를 쓸 필요가 없죠. 왜? with가 이런 말을 하면 굳이나 이런 말을 하면 이 문장 안에 지금 with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굳이나 with를 또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잘 이해 안 되십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보니까 뭐 contact도 있네. 아마 이것도 있을걸. overcome. 몇 개 더 써놓고 아예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맨날 문제에서 많이 왔던 거 marry, match.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거 mary하고 이거 reach하고 맨날 문제에 나와요. 수능 준비까지만 하시면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할 게 더 많은 사람들이라. 자, 요 정도가 지금 with를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수준으로 본다면 이만큼 이런 거 중3 때 처음 등장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능 볼 때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with라는 단어가 지금 단어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어휘 시간에 제가 할 얘기긴 한데 영단어라는 게 만들어진 그 어원을 보시면 원래는 단어가 이용되던 지역에서 쓰던 사투리 같은 고대 영어와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고 로망스어, 프랑스어
이 세 가지가 지금 현대 우리가 외우는 영어 단어에서 포함되는 공간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조합된 파생어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단어가 바로 현대의 영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영단어는 잘 파헤쳐 보면 전미어, 접두어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얘네 세 개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든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영어를 잘하거나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 아니면 라틴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영단어가 혹은 다른 말들이 어째 무슨 말인 것 같은데 하고 느낌이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같은 로망스어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도 되게 비슷하죠. 말꼬리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영단어를 외우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어휘 시간이 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되게 재밌게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이걸 해야 돼서 설명을 다는 못 드립니다. 어휘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아주 재밌으니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with 얘기를 제가 하다가 일로 갔는데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라틴어에서 with라는 뜻을 가진 애가 있어요. 바로 con이에요. con이 들어가면 with예요. 얘가 이 파여름? 이렇게 파여름 같은 피나 이런 애들을 만나면 com이 돼요. 발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단어를 보세요. 지금 이 단어를 보니까 com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미 있다는 말이죠. 이미 with라는 뜻을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with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with를 이미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동반하다라는 것도 accompany이고 contradict 모순하다도 con이 있고 consult도 있고 contact 접촉하다도 있고 overcome over 넘어서는 거잖아요. 같이 가지고 가는 거. 나한테 있던 어떤 것 이게 뭐 나의 컴플렉스든 나의 결점이든 간에 이걸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극복하다, 넘어서다 over를 붙여서 극복하다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역시 with 쓸 필요가 없겠죠. 단어에 with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대상이나 동행이니까 이 marry라는 단어를 보세요. 결혼하다.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못하지. 누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marry 다음에 with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would you marry me?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with를 쓰지 않았다는 거. 또 match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뭐뭐에 필적하다. 뭐 대충 맞먹다 이런 뜻이죠. 경기를 할 때 뭐 맞먹다 이런 것들 할 때 이 뜻으로 쓰이는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맞먹다. 누구랑 맞먹을 건데 누구에 필적하다 할 건데 뒤에 대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with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매치 with를 쓰는 단어가 실제로 있기는 해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타동사에 전치사를 붙여서 또 다른 타동사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match with는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뜻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일 때에는 with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provide 볼까요? provide가 우리 왜 헷갈리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외운 적이 있거든요. provide A with B. 얘 때문에 with를 자꾸 쓰게 돼요. 그죠? with는 제공하다요. 뭐뭐를 제공하다 완전 타동사죠. 뒤에 타동사. 목적어만 붙이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만 쓰여 있는 거고요. 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would be. A를 하고 끝났어요. provide would be B에게. resemble 같은 단어도 이 re라는 단어도 again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다시 엠블럼 할 때 그 엠블이라는 단어 여기 있잖아요. 상징. 상징이 되는 것들이 다시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았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전 사실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코하고 눈하고 이마 라인까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아빠를 닮은 건 뭐 귀 정도? 근데 이 resemble, emble 어떤 상징적인 것들 엄마의 이마 라인이나 엄마의 코 같은 것들을 다시 나한테 되풀이됐어요. 내가 엄마를 닮았다 할 때 내가 닮았다 엄마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with를 안 써도 닮았다는 말은 marry처럼 with를 안 써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여기다가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역전압 같은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 출제자는 좋아한다. 공부 안 한 놈들은 다 틀릴 테니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자, 뒤에 있는 애들은 쉽습니다. about을 볼까요? about에 해당하는 걸 보시기 전에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봐요. 일단 express, 뭐 disclose,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mention, discuss. 요 정도죠? 중학교 때 우리 봤던 거 또 나온다. discuss. 디스커스 뭐라고 그때 외우냐면 디스커스는 뭐뭐에 관하여 토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about을 쓰지 마세요. 물론 책에 나오는데 공부를 그동안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자, disclose나 뭐 discuss 같은 애들 디스에 해당하지 않고 그거 지금 안 볼 거고요. 너무 설명을 많이 하게 돼서 discuss는 뭐뭐에 관하여 토론하다죠. 뭐뭐에 관하여. 이 about에 해당하는 애는 주제가 있는 말하기예요. 주제가 있는 말하기.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about이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근데 표현하다라는 거세요. 표현하다, express 표현하다. 표현하다 하면 무엇에 관하여 표현을 하겠죠. 이미 주제가 있어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면 저 그림의 혹은 저 음악의 분위기 이런 것들 표현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에 반드시 어떤 주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제가 있는 말하기의 단어가 나오게 되면 뒤에 about은 필요 없는 거죠. discuss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 혹은 그쪽과 이쪽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mention도 마찬가지예요. 언급하다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언급을 할 건지 주제가 있는 말하기. disclose. 여기 들어가는 this는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 또 나오네 이거 참. close는 닫다라는 의미죠. 닫다. 나중에 한 번쯤 보세요. 재밌어요. 자, close는 닫다인데 this는 반대니까 반대. 그래서 열다라는 뜻이야. 열다. 그러면 닫혀있는 걸 여는 거니까 그게 말하기니까 폭로하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꼭꼭 닫혀있던 것들을 폭로하다. 그래서 disclose도 주제가 있는 말하기라서 about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나 갖다가 1대1로 외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출제자가 about을 집어넣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in이 들어가는 거는 in은 쉽죠. 안으로 굳이 안 쓸게요. in 들어가는 단어만 보겠어요. inhabit, 또 investigate, 아니면 join. 다 뭐가 있다? in이 있다. in. 안으로라는 말이 이미 있는데 in을 갖다가 또 쓸 필요가 없다. 됐죠? 자, force는 애들 볼까요? for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혹은 목적을 나타내는 뭐 이럴 때 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나. 뭐 방향, 목적 이렇게 쓰지 뭐. 자, 방향이나 목적, 목표 뭐 이런 것들 약간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단어들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다. 승인하다 하면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즉 앞으로 약간 미래형인 목적지를 갖고 있는 단어. 그래서 for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approve. 또 뭐 있었지? for 쓰는 거 가만 보니까 기억도 안 나네. 어디다 써놨는지 그냥 써야겠다. 자, 체크하고 regret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났다. await. 여러분 저도 이래요.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approve, check, regret, await도 약간 미래형.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체크, 뭐뭐를 점검하다 아닙니까? 점검하다. 그러면 과거가 아니고 이제 뭐 하려고 점검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체크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마 토익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체크 for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check A for B예요. check A for B. 이게 뭐냐면 체크는 완전 타동사가 맞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A를 썼는데 for B는 뭐냐면 구체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거. 그때 for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갖다 쓴 전치사라서 그래요. 그러면 체크 A는 목적어예요. 여기 목적어 체크 A for B. 그때는 이렇게 쓴 거다. 이 for이 체크 for A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누수되는지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체크 파이프 for 누수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다음에 regret. regret은 언제 나오죠?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외우는데 regret to 하고 regret ing.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 둘 다 취하는 단어의 경우에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regret ing는 과거를 후회하다,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고 regret to는 미래를 후회하다인데 일어나지 않은 걸 후회할 수는 없으니까 regret to 유감스럽게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regret도 완전 타동사예요. await 뭐뭐를 기다리단데 앞으로 뭐뭐 하려고 기다리는 거겠죠. 어떤 뭐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내 친구가 돌아오길 기다린다던가 앞으로 일어날 약간 미래지향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for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에 for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어휘 시간에 제 시간이었다면 제가 이런 거 들어가는 애들 아니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쓰인 애들 추가로 설명을 했겠지만 지금 거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죠? 완전 타동사 정리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완전 타동사. 그럼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갈게요. to는 대상인데요. 이미 얘네들은 단어는 대상이 이미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갖다가 to를 쓰니까 역전압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with도 with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미 단어 안에 있거나 아니면 꼭 짝꿍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짝꿍이 있어야지. 그런데 굳이나 짝꿍을 뜻하는 with를 또 쓸 필요가 없다. about도 주제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about 안 써도 된다. in도 이미 in이 들어가 있다. for 미래지향적인 단어들 그래서 for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바로 문제풀이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우리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파벳 순으로 예쁘게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다시금 정리를 하시고요. 저렇게 해놓는 게 외우기는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체크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He oppose가 있네요. My opinion. 그가 내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oppose라는 단어는 꼭 반대하다면 뭘 반대할지 써야 되는 단어다. 완전 타동사다. 그러니까 굳이나 to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brilliant idea. 아주 멋진 생각이, 똑똑한 생각이 나한테 떠올랐다. 떠오르다라는 단어죠. 떠오르다. 아이디어가 나를 쳤다. 그 스트라이크가 아니겠죠. 있잖아요. 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그러면 아까 매치의 매치, with도 뜻이 달라져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듯이 strike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아직 거기 안 배웠으니까 strike는 그냥 얘만 쓰겠죠. 과거형으로 어떤 멋진 생각, 똑똑한 생각이 나한테 떠올랐다라는 뜻입니다. will you? 너 할래? marry me죠. marry. with가 얘는 짝꿍이 필요한 단어라서 반드시 짝꿍이 뒤에 나옵니다. 바로 with 안 써줘도 돼요. 마지막. They warn you. 그들이 너한테 경고를 했잖아. That's your lack of cautiousness. 너의 부주의함이죠. 이거 주의함의 부족함이니까 부주의함이 뒤에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yourself가 들어가네.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해를 끼친다라는 완전 타동사를 써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미지 오늘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죠. 자, 안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데미지만 쓰면 됩니다. Your lack of cautiousness는 이거는 아마 지금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더 예쁜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반대로 자동사의 전치사를 써서 나타내는 것들. 아, 문제가 더 있었어요. 어머, 되게 재밌는 문제 있네. 우리 바로 아는 거 풀고 넘어갈게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express에서 express about이에요. 당연히 express. Insurance company will require 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가요. will 다음에 their client에게 to submit 제출할 것을 the list of damaged assets. damaged 신경 쓰지 마요. damaged asset이에요. 형용사 지금 분사로 쓰인 거예요. 손해를 본 자산의 리스트를 to submit 하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거 문제 보는 순간 require 이러고 끝나는데 their client에게 리스트를 목적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목적어가 얘 혼자만 나오면 그러면 require 쓰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require 썼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누구누구에게만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누구에게만. 그래서 얘는 require the list of them is asset. 그 다음에 to their client. 이렇게 쓰인 문장입니다. 이거. 그래서 require to가 된다는 거. 자, 염두에 두시고 바로 빨리빨리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전치사에 자동사를 붙여서 타동사로 만드는 경우래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하고 같이 섞어서 예를 들면 예전에 reach하고 arrive at 헷갈린다라고 제가 잠깐 썼었죠. 그런 것처럼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잠깐 신경 쓸 뿐이지. 지금 우리가 liste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listen. 듣다라는 자동사예요. 근데 뭐뭐를 듣다라고 하려면 뒤에 to를 써서 타동사화 시킨 거예요. 지각동사 배울 때 우리 이거 안 했잖아요. 그죠? listen to 하면 뒤에 뭐뭐를 듣다. listen to yourself. 너 자신의 말을 들어봐. 요즘 yourself 되게 유행하는 말이죠. 잘생긴 청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래들을 하더라고요. 자, add to 하면 add도 그 자체로 뜻이 있어요. add, 더하다. 더하다. 그러니까 합하다, 더하다, 더 커지다. 이런 의미를 add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to를 붙이면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add to. 그러면 add to의 의미는 바로 뭐뭐를 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account는 해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해명하다. 아, 내가 그날 늦어서 왜 늦었는지 해명을 했다. 이렇게 해명하다라는 뜻인데 뭐뭐를 설명하다. 뒤에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뭐뭐를 에 해당하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발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미래형 동사를 쓰겠죠. for.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를. for. head는요. head for 해야지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head for. 그냥 head는 뭐죠?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냥 나아가다. head는 나아가다니까 head for까지 써줘야 돼요. arrive at 나옵니다. 우리 뭐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reach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도착, 도달에 해당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완전 타동사다. 그런데 arrive는 arrive 하나만 가지고 보면 닿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디에 닿았다, 도달하다라고 쓰려면 뒤에 장소에 해당하는 at을 써줘야 된다. agree도 마찬가지죠. 나 동의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너한테 동의해. 그 의견에 동의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on이나 with를 쓴다. 여기에 쓰는 전치사는요. 자주 쓰는 애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지 사실 다른 애들을 쓸 수도 있어요. 보다 보면 뜻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용도가 생기거나 이럴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에다가 저쪽에 쓴 것처럼 정리를 해볼까요? 비슷한 애들끼리 정리해보지 뭐. 중대한 차이점이 보일 거거든요. 자, 아까 with가 좀 재밌었으니까 with 먼저 해야지. 잘 보세요. with가 저쪽에서 쓰였을 때는 어떻게 썼나요? with는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with는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 단어들은 이미 동행의 뜻을 갖고 있었다. 동행이라는 말이 con이나 come이나 이미 삽입이 되어져 있거나 했던 단어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지금 없어요. with의 의미를 가진 애가 없어요. sympathize는 동정하다라는 뜻인데 또 잠깐 어휘를 하면 seem이라는 건 sam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 접두어예요. same, 똑같다. 파서스는 고통이나 feeling, 뭐 느낌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동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하다가 되겠죠. 고통이나 느낌을 동기화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니까 동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어휘 시간에 할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sim에 해당하는 얘기 주로 뭐 synchronize니 뭐니 다 나오고 패서스에 해당하는 말 뭐 파사식이니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건 그때 하시고 sympathize 하니까 동정하다라는 뜻인데 with가 없어요. 문장 내에 with가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with를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with 써야 되는데 단어 또 있죠? deal. 딜은 거래잖아요.
거래하고 끝나는데 뭐뭐를 거래하다 이렇게 뭐뭐를 다루다 라는 걸로 가려면 뭐뭐에 해당하는 with를 써줘야 된다. interfere도 이 단어 자체에 with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interfere 방해하다, 뭐뭐를 방해하다라고 쓰려면 with 써야 된다. speak가 나오면 좀 그런데 이게요, 그 원어민들하고 회화를 하는 게 목적이신 분들하고 또 시험용 영어를 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하고 공부할 때 힘든 점이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영어 단어에. 지금 떠오르는 것만도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말고 비슷한 거 하면 저쪽에 있었던 뭐 express니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explain이니 이런 것도 다 말하다지 뭐. 근데 일단 말하다라는 단어를 봐요. 그러면 단어를 여러분 단어장에서 혹은 뭐 찾아보시면 다 자동사, 다 타동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주로 쓰이는 게 좀 다르다 뿐이에요. 그러면 회화를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앞에 사람이 이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 뭐뭐를 전달하다는 의미를 가질 때 say를 많이 쓰고요. 또 누구에게 얘기를 일방적으로 할 때는 talk를 쓰고요. 서로 오가면서 얘기를 하다 이거를 쓰고요. 서로 오가면서 얘기를 하다 할 때 talk를 쓰고요. 뭐 청중 앞에서 대충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speak를 씁니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출제가 안 되잖아요. 안 나오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토크나 스픽을 쓴 이유는 단어장에 어차피 자타 다 나와요. 근데 주로 시험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주로 답이 얘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착화시키세요.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물론 우리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아마 어딘가에쯤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쓰는 거는 터크 다음에 to가 없어. 근데 맞는 표현이야. 이거 하나만 예외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뭐뭐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다. 즉 포기시키다요. 포기시키다. 토크, out of 하면 포기시키다. 그거 말고는 외우실 거 없어요. 토크는 그냥 말하다 하니까 토크 to가 들어가야 됩니다. return, 지금 보면 to를 쓰는 애들이 전부 다 반응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반응. 맞죠? 반응에 해당하는 애들. 누구의 반응이 필요해요. react,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뭐뭐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spond, return, 다 되돌려 받는 거. re가 들어가 있는 단어죠. reply, 뭐 댓글 달 때도 쓰는 거고 반응을 하다, 응답을 하다 이런 단어로 한국말 해석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전부 다 to가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자체적으로 뜻을 반응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반응을 했는지 알려줘야 되죠. 반응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to를 쓰라고 합니다. 레슨 2도 뭐뭐를 듣는 거죠. 또 뭐뭐에 더하는 거죠. 자, 있는 애들 전부 다 설명이 되셨을 겁니다. arrive에서는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치사에 자동사를 붙여서 타동사화 시킨 애들도 정리가 됐네요. 그렇다면 바로 문제풀이로 또 가야죠. 자, 볼게요. President will all the people about the chances that we can get through the convention. 그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설명을 해줬대요. 말을 해줬대요. 이거 뭘 써야 되죠? 앞에서 speak 하면 끝났나요? speak to까지 써야 돼요. speak. 말하다 혼자 떠들어도 speak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듣던 잘 듣지 않던 스피크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이 뭐 어떤 걸 표현했다라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를 타동사화 시켜서 speak to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다음에 she always interfere with죠. 왜? 방해하다. inter는 가운데예요. fear, 두려움, 불편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가운데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걸 interfere이라고 해요. with라는 단어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can이나 come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interfere 뒤에 with를 같이 써줘야 정답이 되어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혼동되는 자동사, 타동사를 할게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꽤나 흘러서 이제 슬슬 지루하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요거 제가 짧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뭐 지금 이렇게 많이 하면 사형식 때 좀 짧게 하겠지 뭐, 그죠? 자, 혼동되는 자타동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이용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sis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여기 3칸까지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여기까지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출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중학교 때 우리는 sis 3단 변화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자동사였어요.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 수동태로 나타내면 안 된다. sis는요. 얘는 3단 변화 이렇게 썼잖아요. seated. 얘는 타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다. 수동태로 나타낼 수 있다. lie는 거짓말하다 lie 말고 눕다 하면 lay, laying. 여러분 책에 어차피 다 있어요. laid. 이거 타동사. 맞죠? rise. 제가 자동사 할 때 The sun also rises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글이라고 했는데 제목이라고 했는데 rise, rose, risen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된다. 목적어가 나오면 raise를 써야 된다. raise는 3단 변화가 raised라고 써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rise 갈까요? arise는 A가 들어갔다 뿐이지 이거랑 변화가 똑같아요. 다만 A가 들어가면 보통 서술적 용법으로 쓰는 형용사인데 당연히 형용사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수업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간단히 넘어갑니다. 똑같이 arose, arisen 얘는 erased 얘나 뜻은 똑같아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자동사, 타동사가 다르고 서술적이냐 아니면 뭔가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냐 한정적 용법이냐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find도 우리가 시험 볼 때 많이 그동안 봤었을 거예요. find의 과거형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설립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found가 현재형이고 얘 과거랑 똑같이 현재형이고 founded가 과거형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중학교 거는 끝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끝났어요. 수능은 이미 끝.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기 추가로 할 거. bear이 2가지 뜻이 있어요. 낳다. 아이를 낳다. 이렇게 할 때 낳다. 그거는 born. 그래서 be born in 이라는 수거 우리가 외웠잖아요. bear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철자는 똑같지만 과거형도 똑같고. 그런데 얘가 달라요. PP 형태. 이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단어는 이 발음은 똑같아요. 견디다, 참다의 뜻을 가질 때 PP 형태가 달라요. 견디다, 참다. 낳다라는 거 말고 견디다, 참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 행도 뜻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이거예요. 행, 헝. 매달다죠 뭐. 매달다. 자타 다 돼요. 근데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렇게 써요. 행돼요. 교수형에 처하다. 그러니까 뭔가 목을 매달다 이렇게 쓰일 때. 이거 근데 의외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 그냥 매달다가 매달리다 이런 게 아니라 목을 매달다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써요. 물론 뭐 역사상 어떤 교수대 뭐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쓰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쓰이는 거 뭐 상징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너무 내 목을 쥐어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도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또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오기 전에 레벨업 부분이 있네요. 자, 레벨업을 보실게요. 레벨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거는요,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부분들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책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affect라는 애가,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영향 미치다. 동사인데요. 이 affect의 명사형이 effect예요. 명사형이 effect예요. 그래서 영향 미치다의 명사형인 효과로 쓰일 때 effect를 써요. 그런데 effect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달성하다예요.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뭐냐 하면 affect의 명사형을
affection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affect는 영향 미치다고 명사형은 effect야. effect은 동사형은 달성하다도 있어. affection은 그냥 애정이라는 뜻. 다른 단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confirm 하면 con이라는 단어 아까 봤는데 같다라는 의미, with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firm이라는 거 견고한 이럴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하는 거. 똑같이. 그래서 confirm 받는다라고 할 때처럼 요거는 확인하다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conform은 con은 똑같은데 form은 uniform 할 때 그 form의 형태가 똑같아요. 일치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치시킨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conform을 제가 적어놨죠. 네. 똑같이 일치시킨다. 그래서 순응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순응하다. 또 complement 이로 쓰면 이 I로 쓰는 거하고 되게 다른데 LI는 혀를 나타내요. 이것도 라틴어 얘기 또 들어가네. 자, 혀를 나타내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 즉 칭찬을 의미합니다.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compliment는 보완, 완성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com이 들어가 있어요. rent하고 borrow하고 lend는 어떻게 헷갈리느냐. 렌트는 우리 성인들이라면 렌트를 잘 안 틀려요. 근데 학생들은 많이 틀리지. 렌탈할 때 정수기를 렌탈한다, 자동차를 렌탈한다, 이렇게 뭐 집을 렌탈한다 할 때 그 렌트가 이거예요. 돈을 받고 유료로 빌리다. 임차. 돈을 받고 유료로 빌리다. 그럼 반대는 렌드. 빌려주다. 뭘로? 유료로 돈을 받고 임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야 좀 빌려줄래? 아니면 빌려줄까? 라고 하는 빌리다, 빌려주다의 뜻은 얘예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다, 빌려주다 다 돼요. 근데 렌트하고 렌드는 정해져 있어요. 유료로 빌려주다라고 하면 렌드고 빌리다라고 하면 렌트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나 car 이런 애가 나오면 보통 렌트를 쓰게 되겠죠. 됐나요? 오늘 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해는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대신 다음 형식에서 조금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place it down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네. 자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없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얘는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sit. 얘는 your baby. 야, 당신 아기 좀 앉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타동사를 골라야 되겠죠. sit. 밑에는요. on your chair.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자동사를 써야지. 근데 위에 있으니까 다른 문제겠죠. 뭘까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자동사. 그런데 수동태의 타동사, 즉 타동사의 수동태도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타동사를 수동태로 하면 그러면 자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밑에는요. yourself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 sit. 밑에는 the sun also rises. 몇 번 얘기했는데요. 그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로 쓴 rise. 밑에는 please rise하고 raise가 있는데 your left hand when you feel pain. 치과에 가면 듣는 말. 치과면은 아프시면 왼손 드세요. 아파요 하고 왼손을 들으면 의사 선생님이 모른 척하죠. please rise가 아니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raise로 쓰셔야 됩니다.